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읽을 책은 곽재구의 포구기행입니다. 오래됐지만 여전히 사랑받는 책이죠. 저도 자연스럽게 읽고 또 듣는 분도 마음 편하게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듣다가 잠드는 것. 그랬으면 좋겠어요. 책장 넘기는 소리, 또 침 넘어가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이 정도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 곳을 기행하면서 쓴 책이에요. 첫 번째 제목은 겨울꽃 지고 봄꽃 찬란히 피어라. 사진 가는 길. 살다 보면 외로움이 깊어지는 시간이 있다. 불어오는 바람 한 줄기, 흔들리는 나뭇잎, 가로등의 어슴푸레한 불빛, 사랑하는 사람의 전화 목소리조차 마음의 물살 위에 파문을 일으킨다. 외로움이 깊어질 때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표현하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 어떤 사람은 밤새워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빈 술병을 보며 운다. 지나간 시절의 유행가를 몽땅 끄집어내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이의 집에 전화를 걸어 혼곤히 잠든 그의 꿈을 흔들어 놓기도 한다. 아예 길가의 전신주를 동무 삼아 밤새워 씨름하다 새벽녘에 한 움큼의 오물덩이를 남기고 어디론가 떠나는 이도 있다. 내 친구 H는 외로울 때면 빵 봉지와 사과 상자를 들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찾는 버릇이 있다. 실컷 사랑에 차 있어야 할 시절, 따뜻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의 시린 그림자 앞에서 속울음을 참고 한나절을 보내면 외로움이 잡힌다고 했다.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구룡포행 버스를 타고 장계곳으로 가는 동안 길은 많이 쓸쓸했다. 마음의 풍경 탓이다. 나는 인생이 왜 아름다운 것은 우리들 삶의 골목골목에 예정도 없이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외로울 때가 좋은 것이다. 물론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충분히 견뎌내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다들 아파하고 방황한다. 이 점 사랑이 찾아올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사랑이 찾아올 때 그 순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행복해진다. 길을 걷다 까닭없이 웃고 하늘을 보면 한없이 푸른 빛에 가슴 설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모르는 이에게도 안녕 하고 따뜻한 인사를 한다. 사랑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호젓이 기뻐하며 자신에게 찾아온 삶의 시간들을 충분히 의미 깊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사실은 그 순간이 인생에 있어 사랑이 찾아올 때보다 더 귀한 시간이다. 쓴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한 인간의 삶의 깊이, 삶의 우아한 형상들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구룡포.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이 항구는 정말 아름답다. 동해안은 맨 끝. 그래서 나라 안에서 해가 맨 먼저 뜨는 마을. 외로움이 깊어져서 숨도 쉬기 힘들어질 때 나는 구룡포를 찾는다. 동해 연안에 추억을 부린 모든 고기잡이 배들이 정박해 있는 것 같은 북적대는 선창 풍경, 그 배들의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은 갈매기들의 모습, 드럼통에 피운 불빛을 쬐가며 그물을 손질하는 바다사내들, 여기저기 바람에 말려지는 오징어와 과메기라고 불리는 꽁치들의 모습, 그 모든 풍경들이 한순간 여행자가 안고 온 외로움의 보찜들을 파도 저 멀리 실어보낸다. 여행자는 실없이 불빛이 따스운가요? 하고 묻다가 바다에 고기는 많은가요? 라고 묻고는 바라보는 이들에게 피식 웃음을 건네고 만다.
그러나 구룡포가 아름다운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구룡포의 골목길들, 한번 들어가면 출구가 어딘지 쉬이 짐작이 안 되는 길들, 한 사람이 겨우 빠져나올 듯한 길들이 구불구불 이어지고 그 속에서 주름이 깊게 패인 할아버지를 만나고 기저귀를 빨랫줄에 넣는 새댁을 만나고 세발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을 만난다. 구룡포의 골목길을 떠돌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서울의 달동네라고 말한 어느 서양 건축학자의 매력적인 지적이 이곳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알게 된다. 나란히 누워 서로의 살갗을 부비는 집들, 담장들, 빤히 들여다 보이는 이웃들의 꿈, 가난, 숨결들. 삶의 시간들이 피워내는 가장 따뜻한 형상의 꽃들이 동해의 푸른 물살과 수평선 위에 펼쳐진다. 실컷 골목길을 떠돌다가 방파제 쪽으로 내려가면 새로운 세계가 기다린다. 구룡포의 방파제는 길다. 외지에서 온 여행자는 특히 그들이 연인 사이일 때 이 방파제는 바다로 뻗어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 된다. 파도와 그들이 내는 소리들이 꽃처럼 발밑에 쌓이고 갈매기들의 비상은 색종이처럼 머리 위에서 쏟아진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다. 방파제가 끝난 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꿈꾼 시간의 흔적들을 충분히 만날 수 있다. 근데 빛이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페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꿈꿀 수밖에 없다고 노래한 박연환의 쓸쓸한 시구가 이곳에서 많은 따뜻한 감성으로 살아오른다. 갈매기들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실컷 바라볼 수 있는 것 또한 큰 기쁨이다. 갈매기들은 이쁜 소의 눈빛을 하고 있다. 그들이 꾸는 꿈의 정갈함 탓이다. 갈매기들은 무리를 스치며 어부들이 던져주는 작은 생선을 물고 하늘로 올라간다. 어떤 갈매기들은 선창에서 이제 막 내려오기 시작한 불빛을 물고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갈매기는 그냥 기류를 타며 하늘 한 곳에 머물러 있다. 그들도 외로움을 탈까 생각하는 동안 불빛들은 점점 폭우와 정박 중인 배들과 바다를 적셔나간다. 선창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혼자 먹는 밥맛의 깊이를 아는 이가 예술가가 아니면 육체 노동자다. 주모가 대보로 가는 버스 노선을 일러주었다. 10분을 기다리다 택시를 탔다. 일출이라는 이름의 모텔에서 하룻밤, 꿈도 없이 혼곤한. 대보에는 등대가 있고 등대 박물관도 있다. 나라 안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호미곶에서도 맨 동쪽에 위치한 이곳 바닷가에는 몇 년 전 한 조각 작품이 세워졌다. 육지와 바다 쪽에 각각 하나씩 마주보며 세워진 손의 형상을 한 이 작품은 화합이라는 표제보다는 훨씬 을씨년스러운 느낌을 준다. 그러나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어느 시간, 홀로 바다 가운데 솟구친 이 손을 바라다보는 시간은 충분히 사색적이다. 바다 속에서 파도의 거품을 뚫고 솟구친 손,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려고 아니면 간절히 기원하는 것 같은 그 손. 앙겔로플러스 감독의 영화 율리시스의 시선 생각이 난다. 헬리콥터가 매달고 가던 거대한 형상의 손, 지향점을 상실한 채 쓸쓸한 형상으로 바다를 넘어가던 손. 구말리까지 2km쯤을 걸었다. 2년 전 새로운 천년이 열렸다며 전 세계가 소란스러웠을 때 빈곤, 기아, 인권, 전쟁, 그 어떤 혹독한 이슈에도 지구 위의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던 적은 없었을 것이다. 이곳 바다에서 하룻밤을 지샌 적이 있다. 구만이라는 마을 이름이 좋았던 것이다. 포항에서 버스를 타고 30km쯤이면 닿는 거리인데 문득 구말리라네. 1시간도 채 못되는 시간 속에 구말리를 날아올 수 있다니. 추억, 사랑, 꿈, 희망, 무지개. 나는 이곳 바다에서 떠오르는 새 천년의 첫 햇살을 보며 인간들이 꾸는 꿈들이 그야말로 구말리 장천에 아득하게 펼쳐오르기를 바랐던 것이다.
작은 항로 표지등이 서 있는 방파제의 맨 끝에 쭈그리고 앉아 하늘의 별을 보며 자정을 넘겼다. 새로운 천년이 비로소 시작됐던 것이다. 그때 나도 동해의 파도소리 속에 바람 하나를 던졌다. 평등. 바다를 넘어온 햇살이 모든 이의 가슴에 똑같이 다가오는 것처럼 지상 위의 모든 인간들이 보다 따뜻하게 자신들의 시간을 맞이할 수는 없을까? 마음이 어두운 이를 이웃들이 위로하고 보다 많이 가진 이가 보다 적게 가진 이를 위하여 재물을 나누고 농부와 정치가와 사업가와 예술가가 타고난 능력에 의해서 차별을 받지 않는 그렇게 3시간쯤 별을 바라보다가 나는 내 무릎이 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너무 추웠던 탓이다. 민박집의 구석 방에 겨우 돌아와서도 나는 1시간도 더 넘게 손발을 주물러야 했다. 하긴 구말리에 이르렀으니 그 먼 길을 걸어 이곳 바다에 이르렀으니 구말리에서 트럭을 얻어 탔다. 운이 좋다. 곧장 포항으로 나왔다. 그리고 버스를 탔다. 대낮 동해안 길은 조금 흉물스럽다. 생선 횟집, 라이브 음악을 들려주는 카페, 모텔들이 연이어섰다. 나는 생선회를 좋아한다. 동화 속 같은 모습의 카페에서 라이브 음악을 듣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터덜터덜 걷다가 지쳐 하룻밤을 새울 모텔이 없다면 서로 깊게 사랑하는 연인들의 꿈은 또 어디서 하룻밤을 새울 것인가. 그런데도 너무 많이 들어서 있다. 호젓한 해안길, 균제된 파도소리, 맑은 모래, 그들 속에 자연스레 동화되어 이들이 어울렸다면 동해안길은 여행지로서 철학적인 품격을 지니게 되었을 것이다. 7년 전 산타모니카 해변에 이르렀을 때 나는 넓게 펼쳐진 태평양의 모습과 끝모르게 이어진 모래사장을 보았다. 유명한 관광지인 만큼 그곳에도 식당과 음악 카페와 숙박시설들이 들어차 있었다. 그러나 그 시설들은 얼핏 보아 가정집과 별장의 모습을 닮아 있었다. 입간판을 세운 곳도 네온사인을 번잡하게 내세운 곳도 없었다. 가까이 다가가면 문패만한 크기의 식당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을 뿐이었다. 모든 집들이 다 그랬다. 드넓은 바다를 보며 숲속에서 꾸는 꿈. 화진에 이르렀다. 언제부턴가 나는 동해안의 그 많은 포구들과 해수욕장의 이름들 중 화진을 제일 많이 좋아하게 되었다. 꽃나루인지 꽃이 다진 포구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곳에 오면 이곳에서만 피어나는 참으로 아름답고 눈부시고 장엄한 꽃들의 화음을 만날 수 있다. 꽃들은 서로 어깨를 걸고 팔짱을 켜고 아무런 쓸쓸함이나 두려움 없이 밀려오고 또 밀려간다. 산산이 부서지고 하늘까지 다다를 듯 응고하며 깊고 깊은 포발 속에 선명한 무지개의 가루를 들이운다. 파도들, 태초부터 우람하게 존재했을 거대한 파도들의 축제가 이곳 눈부신 모래바다 위에 펼쳐지는 것이다. 지나간 계절은 혹독했고 쓸쓸했으며 위대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나무들의 나신이 뿌리 뽑혔으며 삶의 방황은 끝이 없었다. 그러나 이곳 바다에서는 늘 새로운 꽃이 지고 꽃이 핀다. 봄의 냄새가, 밀려오는 꽃향기가 파도의 일랑 하나하나마다 깊게 스며 있는 것이다. 아무도 그 축제를 거스를 힘은 없다. 힘들수록 더 거세게 부딪히고 싶은 열망. 새로운 계절은 지나간 계절의 혹독함을 부드러운 숨결 속에 묻는다. 광기도 고통도 열망도 다 파도의 꽃 이파리 속에 따뜻한 두 손을 펼쳐드는 것이다. 겨울꽃은 지고 봄꽃 찬란히 피어라. 문장들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읽기에도 좋게 담백하고도 맛있게 버무려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